병원에 안 오고 진단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는 없죠. 대개 혹은 아프지 않습니다. 암이 아프다면 그 누구도 사실 암으로 죽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혹이 왜 생기는지는 아직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단 한 가지 원인 때문에 뭐가 생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이 혹이 왜 생기는지는 모르지만 이 혹이 어떤 혹인지 정확하게 진단만 내려진다면 우린 이 혹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죠. 엄마가 와서 딸을 데리고 와서 선생님, 제가 혹이 있어서 우리 딸이 혹이 생기는 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생님, 제가 맨날 고기만 먹고 그래서 혹이 생겼나요? 물어보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혹이 생기는 거는 아직까지 그 원인을 알 수가 없고, 다만 그 혹이 어떤 혹인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병원에 오는 분들 중에 혹이 만져져서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져졌다고 얘기하면 이미 그 혹은 2cm 정도 돼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이 1cm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1cm 안에는 약 10억 개 정도의 세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10억 개 정도 되는 세포들 중에 비정상적인 성격을 가진 애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져졌다 하면 그 혹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죠. 내버려뒀다가 어떤 혹은 암으로 변할 수도 있고 어떤 혹은 괜찮을 수도 있는데 확률에 내 몸을 맡길 게 아니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은 예민한 사람들은 아주 작은 혹도 만질 수가 있고, 또 이제 약간 풍채가 좋은 분들은 혹이 좀 커야 만질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만져지는 게 혹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정상적인 유선 조직이 뭉쳐서 만져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만져졌다 하면 꼭 병원에 와가지고 전문가가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되고, 또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이게 진짜 혹인지 아니면 정말 정상 유선 조직인지 확인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대개 혹은 아프지 않습니다. 암이 아프다면 그 누구도 사실 암으로 죽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 여기가 아파요, 암인가 봐요 하면 진단이 바로 내려지겠죠. 근데 암이라고 하는 거, 혹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어떠한 염증 반응이나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대개는 안 아파요. 근데 아픈 혹들도 있죠. 뭐 염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급속도로 성장하는 혹은 통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만 가지고 이게 위험한 혹인지 아니면 뭐 괜찮은 혹인지 구별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없다라고 하는 혹도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되고, 사실도 아프다고 그러면은 뭐 더더욱이나 더 확인을 해봐야겠죠. 혹이 만져졌다 그러면은 일단은 유방외과 전문의를 찾아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대개 환자들을 보면은 혹이 만져져도 사라지기를 바라고 한 뭐 3달 정도 있다 오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무서울 수도 있고 걱정이 돼서 안 오는 분들도 많은데 와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혹이 안 만져질 때 오는 게 좋습니다. 만져져서 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혹이 좀 큰 경우거든요. 내가 만약에 암인데 혹이 만져졌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1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대개 2기나 3기 지난 경우가 많거든요. 만져지면 빨리 병원에 와야 되지만 더 좋은 거는 안 만져질 때 병원에 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병원에 안 오고 진단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는 없죠. 그리고 유방의 혹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혹이 있으면 우와, 혹이다. 뭐 이게 암인가요, 아닌가요?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뉘지 않습니다. 조금 전문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병리학적으로 구별하면은 한 56개 정도 되는 종류가 있죠. 그리고 한 47개 정도 되는 다른 병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유방의 혹만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다양한 질환들이 있습니다. 한 100개 넘는 그 진단이 내려지게 되거든요. 이거를 만져서 알 수 있다는 거는 저도 못합니다. 그래서 혹이 만져져서 병원에 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저와 같은 유방외과 전문의들이 직접 촉진을 합니다. 어떠한 경우는 모든 검사에서 나오지 않고 만져서만도 발견되는 혹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촉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흔히 검사하는 초음파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보면서 이 혹의 모양은 어떤지, 혹의 크기는 어떤지 평가를 하죠. 그래서 모양이 좀 좋지 않거나 혹의 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 이상 크면 그때는 이제 현미경적인 검사를 해야죠. 이 혹이 의심이 된다, 어쩌면 악성일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그거를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이상의 위험도를 갖는 혹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조직학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혹을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하나의 혹은 증식하지 않는 혹. 이거는 내버려둬도 됩니다. 두 번째 분류하는 거는 증식하는 혹. 섬유선 정도 여기 해당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크기나 모양에 따라서 치료를 할 것이냐 지켜볼 것이냐 결정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로는 비정상적인 세포를 가진 증식성 결절. 여기서부터는 좀 심각해집니다. 이렇게 진단이 내려지면 이거는 반드시 넓게 떼서 치료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분류가 이제 유방암이죠. 그래서 내 혹이 비증식성 결절인지 증식성 결절인지 비정상적인 세포를 포함하고 있는 건지 암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검사받고 의사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 혹이 어디 카테고리에 속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지, 단순히 의사가 얘기하는 말만 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환자들도 적극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의사들하고 대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혹이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은 없죠. 근데 없습니다. 사실 혹이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근데 나의 노력을 조금 해볼 수는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유방암에 안 걸리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유방암에 걸리고, 사실 그런 것도 딱히는 없거든요.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 중에 유방암과 관련된 음식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술입니다. 술은 한 잔, 두 잔, 세 잔 이렇게 먹는 양이 늘어날수록 유방암의 발생률도 똑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 맥주 한 잔 혹은 와인 한 잔 먹으면 건강에 좋대라고 하면 그걸 매일 먹게 되면 사실 유방암의 발생률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술을 매일 먹는다든지 폭음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꼭 피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노력을 한다면 운동하는 거죠. 여기에 운동의 정의는 하루에 30분씩 걷는 겁니다. 근데 토탈 30분이 아니고 한 번 걸을 때 30분, 약 한 2km 정도를 걷는 게 필요하죠. 그렇게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는 거를 우리가 적절한 운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체중을 조절하는 거죠. 사실 암을 치료하는 것보다 체중을 빼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일지는 모릅니다. 근데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체중 조절이 쉽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내가 탄수화물 섭취를 좀 줄이고 운동을 많이 해서 체중을 조절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